117페이지입니다. 점유권이요. 물권 총론이 끝나고 물권 강론이에요. 총론이 끝났고 이제 물권 강론입니다. 일단은 물권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져요. 원래 본권 먼저 써야 되는데 법정 편제가 그렇게 점유권이 먼저 되어 있어요. 이 본권은 소유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유권으로 시작이 돼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서 담보물권하고 용익물권이 있죠. 그래서 담보물권 3가지, 용익물권 3가지인데 각각 이제 이거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등기도 안 됩니다. 이 점유권은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일단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그냥 점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떤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줬으니까 등기할 것도 없어요. 등기 대상도 아니고요. 항상 모든 권리와 병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이제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다가 시계 놔두고 갔어요. 오늘 퇴근할 때. 이제 먼저 후다닥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한 분이 민법 선생님 시계 놔두고 갔네. 그리고 주웠겠죠. 주워서 다음 주에 오면은 줘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시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는 거 주웠다고 해서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차를 했다든지 전세권 이런 걸 취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소유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거 네 거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니까. 그럼 빌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빌린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놔 그러죠.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뭐라 그러면서 안 주죠? 이미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그 권리가 점유권인 줄 몰랐던 거죠. 내가 먼저 뭐 했어요? 지배했잖아. 그죠? 네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안 주죠. 네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안 주냐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지배 상태 그걸 권리로 인정한 거죠. 근데 제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도 하고 있지만 본권도 가지고 있죠.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본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권 없이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그냥 권리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 직접 실력 행사하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상 지배지만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는 하진 않고 관념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고 있지만 저거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실력 행사하고 있지만 지배는 나에게 있다. 그럼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걸 관념적 지배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입문 과정에서 다 이해하려고 들면 10월 말쯤 분명히 머리가 터집니다. 배겨나질 못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자세하게 듣고 잊어버리면 다음번에 들을 때 정말로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영상으로들 많이 들으시는지 안 나오고 계세요. 자,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여기는 종류가 3가지예요. 그래서 점유 보조 관계,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관계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다.
안 쓸 거거든요. 점유 보조 관계는요. 요 밑에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 점원이 지금 사장님이 점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직원이 하고 있을까요? 아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꼭 그래요? 그렇죠. 알바생이 와 있겠죠? 느낌이 그래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알바생이 편의점을 직접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점유권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주인이 와서 문 열으라 그럴 때 문 안 열 수도 있어요. 점유권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 얘는 을이라고 해봐요. 갑이 채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시키는 대로 점유하는 거야. 너 9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해라. 너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근무하고 너는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해라. 이렇게 하고 시간을 배정해 주죠. 그리고 얘는 자기 마음대로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건의 배치 장소는 누가 결정했어요? 갑이 결정했어요. 갑이 결정한 대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키기만 하는 애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시는 누가 합니까? 갑이 지시합니다. 자기 의사대로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을은 갑에게 뭐 해야 되죠? 복종을 합니다. 이런 관계야. 그래서 지배 복종 관계입니다. 지배 복종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지배하게 한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여기다 실력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저자에겐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네, 간접 점유는 갑이 집이 두 채가 있답니다. 한 채는 지가 살고 있어요. 한 채는 을에게 임대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에 의해서 을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임차인으로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갑의 점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집이 두 채 있대요. 두 채 되십니까? 하나 더 마련해야 되겠죠, 조속히? 가서 이제 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가서 을한테 쓱 가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빌려줬는데 이 녀석이 딴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아시죠?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이걸로 쓰고 있는 거야. 뭐예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읽어요. 룸사롱이죠. 뭔가 하면서 노는 데가 룸사롱입니다. 그럼 주거용으로 빌려줬는데 룸사롱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거 다 망가질 거 아니냐고. 그럼 이게 뭐래요? 야, 원상복구하고 목적물 반환해라.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존속기간이 남아있어도 그 존속기간 중에 얘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갑이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을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갑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인 갑도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점유가 더 센 거요. 간접 점유자가 더 센 거예요. 예? 어떻게 더 세요? 간접 점유가 더 세요? 그렇지. 간접 점유가 훨씬 세죠.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임차인이 이겨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화됐어? 그런 일 없죠? 항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있는 놈이 이겨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임차인 하고 싶어요? 임대인 하고 싶어요? 왜 임대인 하고 싶어요? 허약한 임대인. 그죠? 이기니까 이거 하는 거야. 이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시험 하면서 나올 텐데
간접점유자 되면, 간접점유자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그래야 돼. 안 되는 거 없어, 얘는. 간접점유자는 안 되는 거 없는 사람이야. 뭐든지 다 된다. 간접점유자 나오면 맞아. 허용된다? 맞아. 상대방이 된다? 맞아. 할 수 있다? 맞아. 다 맞아요. 딱 하나만 못해. 자력구제만 못해요. 여기 점유보조자는요, 알바생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못해. 뭐든지 아니다.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다 그래야 돼. 딱 하나만 해요. 자력구제만 해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물건 갖고 도망가? 훔쳐서. 그럼 이 뭐라 그럴까요? 쫓아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쫓아가겠어요? 얘 있는데? 야, 저거. 그럼 누가 뛰어? 얘가 뛰지. 쫓아가서 뺏어오는 거 이게 자력구제요. 자력구제만 할 수 있어. 얘는 안 뛴다니까. 야, 저거 이걸로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력구제는 할 수 없어요. 자력구제만 한다고. 다 못하는데 자력구제만 해서 땀만 뒤지게 흘리는 거야. 여기는요, 땀 안 흘려. 그죠? 뭘로 끝내? 손가락하고 주둥이로 다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고득점을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간접점유자가 돼야 돼요? 직접점유자가 돼야 돼요? 간접점유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훈이 없으면 가훈을 쓰는 거야. 간접점유자가 되자. 이렇게. 간접점유자가 되자는데 간접점유 몇 개 해야 될까요? 또 소박하게 하나 그러면 안 되죠. 간접점유 10개 정도 하면 되겠죠. 간접점유 10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이 몇 개란 얘기죠? 11개지. 내가 살아야 될 거 있잖아. 나는 길에서 살고? 말이 안 되죠? 간접점유 10개 하면은 집이 10채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훈으로 그거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간접점유자가 되자 여기다가 10개 이렇게. 아시겠죠? 가훈으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간접점유자는 무조건 다 된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있으니까 상속인이 있는 거죠. 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상속인이요? 피상속인이요? 누가 피상속인이고 누가 상속인이죠? 여기가 상속인이요? 여기가 상속인이요? 을이 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은요, 상속을 당한 사람이야. 피난 사람, 피. 그죠? 해를 당한 사람 뭐라 그래? 피해자. 피 봤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피 났으니까 죽겠죠? 이거 구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상속인, 피상속인 가장 쉬운 구별은 피 났으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상속인 그러면 돼요. 그럼 얘는 살아있겠죠? 왜? 피 안 났잖아. 살아있는 애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인이 사망을 했대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대요. 그럼 얘는 뭐죠? 이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도 누구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을에게,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거야. 근데 갑은 여기서 점유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을은 한국에서 안 살아. 그럼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대요. 지 애비가 돌아가신지도 몰라. 그럼 점유권 승계돼야 안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또 지 애비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을까요? 지 애비를, 그렇죠. 우린 알죠, 수컷들은? 그죠? 네. 자기 애비인지도 몰라.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도 무조건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 돌아가시잖아요. 재벌 돌아가시면요, 나도 한 뿌리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극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뭐 옛날부터 소문이 많았죠. 나도 재산 상속받아야 된다고 나타나신 분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데요. 과거의 그 사례를 보고서 지금 빨리 안 돌아가시게 한대잖아요. 다 정리하려고 나와 있는 것들. 이분 돌아가실 때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 또 자손들도 많으시잖아요. 공식적인 자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큰아들이 다 해결했대요. 자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입 벌리면 안 줄 거고 입 다물면 준다 그래갖고 싹 전부 정리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 지금 한참 동안 병원에 계시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죠? 한참 동안 병원에 계시는데 이분 이걸 못 되는 이유가 있대요.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리해야 되고 뭐 위에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남긴 재산이 또 있어요. 뭐 이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고 그랬죠. 그래 이거 정리 때문에 지금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시고 나면 대판 붙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권리는 또는 이 사람이 가진 의무는 상속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승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험에 혹시 갑이 사망하고 갑의 지위를 을이 상속받았다. 그럼 처음부터 을이었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그러고 풀어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띄워놓고 풀면 훨씬 어렵게 풀립니다. 주관식 시험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그 지위를 상속받았다. 그럼 그놈이요 그랬다간 빵점이죠. 근데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그럼 처음부터 누구였다? 을이었다. 그러고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려요. 이 사람의 지위와 이 사람의 지위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등을 통해서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보조 관계, 간접 점유 관계, 상속인의 점유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의 점유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유의 태양이 나오죠. 점유의 태양이라고 하는 건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줄여서 그냥 점유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는 자주점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그래. 소유할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다. 우리 연필 사신 겁니까? 연필입니까? 아니면 샤픈입니까? 연필이에요? 네, 그래요? 사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신 건 아니에요? 얻은 거예요? 그럼 돌려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그분이 안 줘도 된다 그러고 주신 건가요? 그래요. 그럼 지금 물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예요? 없는 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죠? 그래요. 그 볼펜은 누구 겁니까? 그래요? 사신 건가요? 어디서요? 그거 봐. 산 거 근거도 못 대면서. 어디 문구점이요? 언제? 그러니까. 산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죠? 그죠? 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고, 그거는 분명히 내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래요. 내가 샀다. 분명히. 어디선가 샀다. 그죠? 그러니까 샀다는 얘기 뭐야? 난 매수인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매수인은 물건을 왜 살까요? 가지려고 사는 거야. 내가 가지려고. 내가 사서 누구를 준다는 얘기는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누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수한다. 그 행위 자체는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하는 거겠죠. 그래. 그래서 점유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게 자주점유인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도 제가 이거 빌려드립니다. 쓰세요. 그러고 빌려드려요. 한참 쓰다가 저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럼 제가 빌려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합니다. 점유하는데 가지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쓰다가 돌려주려고 하는 의사를 점유했죠. 그러니까 그 점유는 자주점유요? 타주점유요? 그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점유인 거야. 그러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럼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이렇게 임차인도 이거 써보니까 엄청 갖고 싶어 이거. 이거 막 쏘니까 막 나가. 그죠? 동그라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동그란 것도 나가지만 더 일자도 나가. 일자. 자랑질 한번 해야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일자 왜 안 나가는 거죠?
여기 화살표도 있어요. 이게 일자고 뭐 화살표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오늘 여기구나. 자 보세요. 화살표도 있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임대차 해서 지금 빌리고 있죠. 사용대차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점유는 자주점이야, 타주점이야? 타주점이야. 근데 엄청 갖고 싶어? 와, 이거 화살표도 나온단다, 이거. 그럼 엄청 갖고 싶다, 그럼 자주점이요? 그런 게 아닌 거야.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를 따지는 그 기준은 점유하고 있는 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을 하게 된 사실이 뭐냐.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사실이 임대차나 사용대차다. 그럼 객관적 권한이 뭐죠? 타주인 거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매매였다. 그 매매를 통해서 매수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매수인은 뭐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그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의 권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럼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야. 도둑놈의 점유는 뭘까요? 도둑놈. 도둑놈은 왜 훔칠까요? 가지려고 훔치는 거지. 가질 마음이 없으면 빌리지. 그쵸? 훔치는 이유는 뭐야? 이거 내가 여기다 와. 이제 누군가 훔쳐갑니다. 왜요? 하루 쓰고 돌려주려고 그러면 그거 안 훔쳐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주려고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의 점은 그럼 무슨 점이야? 자주점인 거야. 도둑놈은 절대로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다라고 하는데 우리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는 착한 놈이라고 알고 있었죠. 여태까지요. 악의는요. 나쁜 놈의 스키요. 그런데 그거는 선의 악의 이런 건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민법에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건 민법에서 선의는 앞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한 사람은 몰랐다. 그러면 선이요. 이 사실을 알고도 했다. 그럼 그 사람 뭐죠?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에는 착한 놈,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의 악의는 뭐다?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갖고 보자고요. 누가 띨띨한 놈이요? 선의가 띨띨한 놈이지.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영특한 놈은 어떤 놈이요? 악이다 그런 거야.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빠지는데 6개월 걸려요. 선의 악이 문제 풀면서 선의 악이 그럼 악이 그럼 나쁜 놈을 시키 그래 그 미운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틀려요. 예? 악이요? 고의하고는 달라요. 고의는 알고 있었다가 아닌 거예요. 의사까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의는 좀 더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간 거예요. 단순히 알았다. 악이에요. 악이. 아시겠죠? 고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결과까지 예측을 하면서 하는 게 고의인 거예요. 악의는 단순히 알고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알고만 있는 거고 고의는 그 이후의 현상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하는 게 고의인 거예요. 그래서 고의는 형사적인 용어예요. 가벌 요건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거 아니요. 네. 띨띨한 놈 아는 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과실이다 무과실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알죠?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아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과실은 뭡니까? 먹는 겁니까? 네? 실수요? 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용어하고 민법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혼동되는 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틀린 거예요. 이 개념이 맞는 거예요. 그래요.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주의를 다해서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게 과실인 거예요. 자동차 사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주의해서 운전했으면 사고가 안 날 텐데 조금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실이죠.
그래요. 자,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받았다. 그럼 앞차는 주의를 다해서 살피면 뒤통수에서 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죠?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했으면 알았을 텐데 주의하지 않아서 몰랐다 그러면 과실인 거예요. 여기는 주의했어도 알 수가 없었다. 결국은 둘 다 몰랐다죠. 몰랐는데 알 수는 있었다. 몰랐는데 알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과실이다 무과실이다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야?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야. 몰랐다. 왜 몰랐냐? 주의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선의지만 과실이 있는 거고, 몰랐다. 왜 몰랐냐? 주의를 다해서 살폈는데도 몰랐다. 그럼 뭐죠?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선의는 뭐예요? 본권이 없어. 이 물건을 여러분이 비슷한 거 똑같은 거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건 내 거잖아요.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가서 샀다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내 거예요. 왜 내 건지 아냐면 분필이 많이 묻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 건가? 이거 왜 꺾어졌지? 이거 쉬웠네. 집에 가서 또 혼나겠네, 그죠? 그래요. 내 건 좀 꺾어졌네요? 좀 꺾어진 게 있어요. 이게 내 건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걸 셋이 샀어요. 그럼 이거 내 거 분명하죠? 조금 휘었네 보니까요. 가방 안에서 아마 꺾였나 봐요. 그럼 이거 내 거겠죠? 내 건데 여러분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라고 믿고서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 점유가 뭐죠? 선의의 점유인 거예요. 근데 휘어가지고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점유하면 뭐죠? 악의의 점유인 거야.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하면 그건 뭐죠? 악이다.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죠? 선의의 점유다. 알면서도 점유하면 악의의 점유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건 아니냐? 그러면서 점유했다는 거야. 선일까요? 악일까요? 내 거냐 아니냐? 의심하면서 점유했대요. 네, 악인 거예요. 네.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지 건 줄 알았다. 선이지만 내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그건 뭐예요? 벌써 의심했으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선이 악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실이 있는 점유와 무과실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선의를.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몰랐는데 주의를 다해서 살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하지 않았다. 과실이 있는 점이고요.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몰랐는데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럼 뭐다? 그게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정도고. 자, 점유권의 효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점유권의 효력. 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자, 여러분, 이 시계 누굴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네, 그래요.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건 아닌데, 주변에 누구라도 내가 차고 있으면 이거, 저 사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걸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정이란 말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추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추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그 볼펜 누구 거냐고. 본인 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샀다 그랬죠. 샀는데 어디서 얼마 주고 언제 샀냐 그러니까 입증을 못했죠.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놓으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왜 안 주느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하는 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물건이 우리 학생 게 아니고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영수증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거 갖다가 들이대고 당신 거 아니니까 내놔라고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즉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소송이 이루어지면 소송 과정에서 권리가 적법한 것이다. 지금 상황이 적법한 것이다.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추정되는 사람은. 그럼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그럼 내가 이거 돈 주고 샀다라는 거 내가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그건 네가 돈 주고 산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내 건데 셋이 같이 샀다 그랬죠. 똑같은 거 샀어요. 여기 놓고 갔어요. 휜 거 다시 폈어. 그래서 분필도 다 치웠어요. 여기 놓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간 거예요. 본인 건 줄 알고 가져갔다고. 본인 건 줄 알고 가져갔는지 또 자기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가져갔는지 그건 잘 모르죠. 모르면 이제 괘씸하잖아. 내가 내 나이 그럼 뭐라 그래요. 내 건데 그러죠.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 선의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점유, 선의의 점유가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내 거라니까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 다물고 있어도 내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추정이다. 그래서 점유의 태양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주, 선의, 평온하고 공연은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등기를 안 봤기 때문에 권리적법 추정은 지금 안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 물건 점유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다가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건데 점유하고 있다가 나한테 돌려줍니다. 집에 가보니까 내게 그냥 있지 뭐예요. 그리고 다시 갖다 주는 거죠. 그 얼마나 양심이 있는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으면 그동안의 사용이익 나한테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일주일 있다 갖고 왔다니까.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쓴 거야. 그냥. 무지하게 많이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게 있네. 아, 이게 선생님 거 맞구나. 그러고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져와갖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있지 뭐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언제 확인하셨는데요? 3일 전에 확인했지 뭐예요. 그럼 일주일 중에서 3일 동안은 이거 쓰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이걸 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찾고 난 다음에도 계속 썼나요? 그랬더니 뭐 기한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썼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은 선의로 점유했죠.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에 자기께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5일차, 6일차, 7일차에 가져왔어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악의의 점유잖아. 여기까지는 선의의 점유죠? 이날로부터는 악의의 점유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용은 했다는 거야.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사용했다고. 그럼 여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사용한 사용이익이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서 사용한 사용이익이 있겠죠. 이 이익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그냥 내게 아닌데 내가 써갖고 이익이 생겼으면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민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 즉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과실. 과실이 사용이익을 그냥 과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런데 자기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사용수익했죠? 이건 뭐죠?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과실 취득권이 없는데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이 됩니다. 요거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 취득권이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과실인 거야. 과실인데 이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있어요. 이 과실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저기서 얘기하는 거. 일명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mistake 내지는 fault. 이 과실은요. merit, benefit 이런 거 있죠? 이득 이런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 취득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과실은 천연과실,
또는 뭐 법정 과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를 키웠대요. 개가 이제 암캐였대. 새끼 날 수 있죠. 돼지 키우다 보면 돼지 새끼 낳죠. 이게 뭐야? 천연 과실인 거예요. 나무 키우면 나무에서 열매 맺히죠. 사과나무 키웠더니 사과가 생기더라. 이게 뭐야? 천연 과실인 거예요. 법정 과실은요.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를 임대를 줬더니 매월 차임이 나오더라. 이게 뭐죠? 법정 과실인 거야. 내가 이걸 빌려줬다. 빌려줘서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이 생겼다. 이것도 뭐죠? 법정 과실인 거야. 법으로 과실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취득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놔뒀는데 내 건 줄 알고 가져가서 썼다. 그리고 3일 있다 내 게 아닌지 알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썼으면 원물만 돌려주면 되지 과실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계속 썼다. 그러면 안날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니까 과실 취득권이 없다. 그렇죠?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과실 취득권,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인정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그래요. 이게 목적물, 이게 이제 내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물 내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고 여러분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를 자주점유자라고 얘기했고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뭐라 그랬어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자를 뭐라 그랬어요? 선의의 점유자라고 얘기했죠. 그래, 소유의 의사가 있고 즉 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권이 없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필요하면 어떻게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줘야 되죠. 근데 준 거 다시 뺏어? 창피해 죽는 거죠. 창피한 거지 그게. 전문용어로 가오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때는 남아있는 상태로만 주면 된다 그거야. 그래서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어떻게 하고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아시겠어요? 목적물 돌려줄 때도 그래요.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때. 그럼 거기에 한번 보시자고요.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는 뭐만 준다 그랬어?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 봅시다. 그럼 선의가 아니면 뭐예요? 악의의 자주점유자 있나요? 악의의 자주점유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이면서 뭐 있어요? 타주점유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악이면서 뭐가 있어요? 타주점유자 있다고. 선이면서 자주점유자 아닌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까요? 악의의 자주점유자. 도둑놈. 도둑놈이죠. 악의. 도둑놈 자주점유라고 얘기했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가져야지 그거 훔쳐간 놈이잖아. 그 다음에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누구예요? 임차인. 자기가 임차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은 임차인의 점유니까 타주점유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선이죠. 선의의 타주점유자. 그러면 악의의 타주점유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단 불법 점유자. 뭐야 비어있네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점유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무단 불법 점유자인 거야. 얘네들은 지 맘대로 잘라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임차인이 내가 임차한 물건인데 갖고 싶어? 잘라줘요? 안 되죠. 이거 왜 여기 있지? 누구 거야? 에이씨 내가 해서 야 뺏길지 모르니까 막 가져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존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을 돌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요. 비용이야. 필요비, 유익비라고 하는데 필요비는 이런 거죠. 자, 이걸 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는데 자기 건지 알고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 실제 권리자는 을인 거죠. 을이요.
그런데 갑이 점유하면서 비가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비가 세면 고쳐요, 안 고쳐요? 어떤 여기다가 세수 떼어놓고 살면 되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그죠? 어떻게 고쳤대? 이렇게요. 고쳐버렸답니다. 이런 건 뭐야? 유지, 보수, 관리 비용. 이걸 뭐라 그러죠? 필요비라고 얘기해요. 필요비. 지금 갑이 여기다가 보조시설 하나씩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서 가치가 좀 올라갔대. 사용수익이 굉장히 편해졌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 유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 돌려줄 때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필요비 중에서 통상의 필요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는 전구가 나갔대. 전구 나갔대. 그럼 고쳐야 되죠? 교체했다는 거야.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이 뭐지? 사용이익도 과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믿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한 거지? 이거 나갔대? 그럼 고쳐. 왜 고치는 거야? 내가 사용하려고. 사용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필요비는 지출됐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엔 지가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본 수업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으면 기가 막히게 떠오를 거예요.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암기하면 머리 터진다고 제가 그랬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필요비,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거기는 선택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지금도 신경 쓰지 마세요. 회복자 선택인데, 자, 보세요. 왜 회복자 선택이냐면 나중에 하는 거야.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빌려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가 광택도 내고 막 해갖고 이게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야. 빌려줄 땐 100만 원짜리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돌려받을 때 여러분이 지출한 비용이 500만 원이 지출됐어. 그래서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돼서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야. 그럼 내가 빌려줄 땐 100만 원짜리 빌려줬지만 돌려받을 때는 110만 원짜리 돌려받는 거죠. 그렇잖아. 여러분이 투입한 건 50만 원이야. 근데 2년 동안 쓰면서 40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 추가로 남아있대요. 그럼 원물의 가격 100만 원. 현재 남아있는 가격은 얼마? 10만 원. 근데 투입된 비용은 얼마요? 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출액과 그 다음에 증가액 중에서 어떤 게 더 커? 지출액이 더 크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받고 싶어? 지출액. 나 같으면 증가액. 이건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항상. 그렇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출은 50만 원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지출된 그 종목이 폭등하면서 50만 원 지출했는데 가치는 100만 원 이상이 증가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 그때도 지출액이나 증가액. 여러분 같으면 그럼 뭘 받고 싶어? 증가액. 나 같으면 지출액만 주고 싶겠죠? 그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받는 사람이. 내가 돌려받을 때 나한테 생기는 이익이 뭐야? 부당이득인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50만 원을 투자해서 잔존 가치가 10만 원만 추가돼서 110만 원짜리 내가 돌려받는다. 그럼 40만 원어치는 누가 쓴 거야? 여러분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돌려받아도 손해 있어 없어요? 없지. 40만 원 소비했으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손해 없고 나도 돌려받을 때 10만 원 증가된 거 주면은 나한테도 부당이득도 없는 거죠. 그럼 반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5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가격이 폭등했어. 그래서 2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야. 그럼 여태까지 지금 50만 원 지출해서 얼마짜리 이익을 얻고 있었어? 증가된 만큼 이익을 얻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주면서 내가 50만 원만 줘도 증가된 만큼 이익은 이미 향유해 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지출한 금액 50만 원만 줘도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누구 선택이라고요? 돌려받는 사람 선택이다. 항상.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뭐가 나와? 소유권이 나오죠? 소유권 나오죠? 소유권은 또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